시장 얘기, 경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요. 시장을 보려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실감하세요? 진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의회 연설 같은 것들이 또 장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뭐 맨날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장 끝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올리는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피곤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좀 이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제 지친다 뭐 이런 분들도 반응이 좀 보이더라고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 이제 주목하게 되니까 지금까지를 좀 체크해 보면 예상은 했지만 관세 이 부분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보면은 관세 하나의 축은 그리고 하나는 감세였잖아요. 일단 초반에는 관세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네, 사실 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때랑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사실 이제 2017년 들어오면서 그때는 뭐 내각도 지금보다는 훨씬 늦게 이제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정말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처음부터 이제 감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를 이제 먼저 그 붐업 시키겠다는 얘기를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온 거는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는 감세 얘기가 먼저 나오고 1년 지나서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세와 관세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관세는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원을 통과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마련이 되어서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되려면 올해 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감세와 관세가 그 일기 때랑은 이 시행되는 시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좀 시사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실은 이제 GDP 대비 한 3% 정도로 좀 크긴 과거에 비해서 크긴 했지만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뭐 6%, 7% 이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세를 하기 전에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세수를 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세를 한다. 이게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당분간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지속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감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도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올 때는 계속 좀 출렁출렁거리고 불안하지만 감세 얘기가 본격화되고 이게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경기도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다음은 이제 감세 얘기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관세 자체도 워낙에 좀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 같은데 어제 이 연설 중에 상당히 길게 했는데 좀 경제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업적으로 채권금리 하락 얘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금리가 아름답게 떨어졌다. 이제 크고 아름답게 떨어졌다.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사실 10년물 금리를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좀 빠른 시간에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크게. 근데 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좀 업적으로 얘기할 만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겁을 먹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다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미국 경제가 4분기 때 성장률보다는 1분기 때 들어와서 여러 지표들이 지금 조금씩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하지 않나라는 걱정들이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는 않는 게요. 보통 미국이 어쨌든 지금 그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연말을 들어서고 이렇게 해가 바뀔 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을 보면은 경제 지표들이 좋다가 1, 2월 달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사실 좀 있고 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았던 거고 실제로 또 기후의 영향이 좀 컸다. 그리고 뭐 산불도 영향이 좀 컸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보시면은 1월 중순에 배럴당 한 80불 했던 WTI 국제 유가가 오늘 아침에 보면은 뭐 66불, 67불 때까지 거의 뭐 수직 낙하를 한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유가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보면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갑자기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또 유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관세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상쇄해 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금리의 하락은 사실은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여러 정책들 중에 에너지 정책, 특히 이제 석유 공급과 가스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정책의 방향이 좀 맞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와 또 에너지 쪽 다르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여쭤본 게 뭐냐면 특히 10년물 중심으로 10년물 금리가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뭐 4.7, 4.8 이렇게 가면서 주식 시장에도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고 압박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호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떨어지는 이유를 근데 잘 봐야 된다라는 게 또 좀 어려운 점이잖아요. 네네. 헷갈리는 점이고 그럼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거니까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아주 높았던 부담스러운 데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요. 상무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후자라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장 둔화를 반영하는 금리 하락이기 때문에 네. 약간 주식시장에는 덜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네. 선호 쪽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그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물론 관세 유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관세랑 크게 관련이 없는 미국의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는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저께 같은 경우에 뭐 JP 모간이나 뭐 시티, 뭐 웰스파고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한 4% 가까이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엄청 관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의 은행주들과 관세는 사실 딱히 그렇게 관련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미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좋을 거고 그러면 미국의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은행들의 어떤 금융 상품이 덜 팔릴 거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주가 하락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지만 이게 정말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성장주의 주가가 오르는 게 뭐 금리에 예민한 그 경기 민감 섹터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 민감주대로 주가가 더 떨어지고 성장주들은 뭐 오늘 아침에 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보면 뭐 M7을 비롯해서 되게 정체
네. 좀 약간 약세 네. 우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국채 금리의 하락은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미국의 성장에 대한 어떤 걱정, 그게 뭐 관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한 1, 2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좀 안전 자산에 가까운 주식들, 뭐 헬스케어 주식들이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했던 걸 보면은 약간 좀 시장은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뭐 엄청 출렁이긴 한데 조금 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는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좀 가자라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이다. 물가는 높게 유지되는데 성장은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런 우려가 여러 소프트 데이터를 통해서도 최근에 안 좋게 지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려가 좀 커진 상황에서, 근데 미국은 저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럽 주식이라든지 중국 주식은 견조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지? 이게 또 시장의 한 축의 물음표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석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중국이나 유럽 시장이 이제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흔들린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뉴스가 나와서 흔들리는 게 이제 저희가 보는 현상이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 주가가 엄청 쌌으면 이미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는 안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흔들렸다라는 거는 아직도 미국의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이 나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물론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악재에 둔감해지고 조금 더 호재에 예민해진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싸다라는, 그래서 호재에 예민했다라는 그거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각국의 어떤 정책들이 조금 확실히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그 회담,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런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럽이 지금 재정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뭐 방위비도 쓰고 인프라에도 돈을 쓰는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도 전인대에서 사실 뭐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정 적자 규모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린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거 보면은 3%에서 4%로. 네. 이런 거는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더 이상은 미국을 기대를 할 수 없으니 내수를 키워서 자구책을 마련한다라는 정책의 어떤 큰 피봇, 그러니까 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전환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조금 더 호재로 반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유럽이나 중국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그동안에 못 썼던 정책들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씀으로써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저희가 유럽이나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양회에서 나온 어떤 것들, 뭐 부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봐도 그렇고, 독일도 인프라라든지 군사 뭐 이런 쪽에 투자를 위해서 재정을 늘리겠다. 간밤에 독일 쪽에 또 채권 금리도 역대급으로 좀 크게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런 각각의 자구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어제 나온 전인대에서의 발표들 보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 3년 연속으로 좀 예상했던 반대 그대로 나왔고, 재정 적자를 좀 늘리겠다. 그렇게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 여기에다가 기술 개발 쪽으로는 더 쓰겠다. 이게 좀 골자였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약간은 실망을 했었던 게, 어떤 부분이요? 이제 재정을 쓰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이제 그 재정을 쓰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뭐 특별 채권의 규모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려면,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좀
상회하려면 최소 2조 위안에서 3조 위안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나온 거는 1조 3천억 위안 정도로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도 이제 중국이 그래도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서 약간은 좀 실망 내지는 기대 정도 수준에 그쳤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보다는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전인대 전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과 마윈이 만나면서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민간 투자, 특히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 더 촉진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주면서 어쨌든 중국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다른 정책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양회 행사에도 샤오미 CEO인가요? 네. 네.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네. 기업들, 빅테크 특히 CEO들 모아놓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좀 기술 굴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중국의 기술 굴기. 근데 최근에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확실히 좀 성과가 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딥시크가 굉장히 좀 딥시크, 큰 역할을 역시.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키운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컸고 또 딥시크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아마 중국 정부도 예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이후에 미국의 M7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좀 분명히 바뀌었고 또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뭐 중국 본토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바뀐 걸 보면은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은 딥시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딥시크 이후에 또 시진핑 주석이 마윈을 불러서 또 중국의 민간 기업들의 CEO를 불러서 심포지움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미국과 동등하게 가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한 걸 보면은 확실히 이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동안의 경기 부양책은 정부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규모도 크진 않았지만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예상이나 어떤 한계들을 크게 넘지는 못했는데요. 이걸 좀 넘어설 수 있는 약간의 좀 계기가 생긴 게 바로 민간 기업들이고 그 민간 기업들이 그래도 민간 기업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딥시크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결과가 나오고 중국 테크 기업 위주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실제로 주가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 주식 얘기가 증권가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던 시절에 중국 주식 열풍이라고 할까요? 뭐 이때와 지금의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중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그때 그리고 굉장히 좀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조금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뭐냐면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이 회사의 어떤 주주가 돼서 기업의 이익을 내 것으로 이렇게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2021년 특히 마윈의 어떤 그 사라짐과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거는 민간 기업의 어떤 주주들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명분으로 이제 약간 세금도 많이 뜯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일에 관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CEO들도 많이 좀 억압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업의 활동 자체가 많이 좀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안 하고 민간 기업들을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는 쪽으로 분명히 좀 돌아서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좀 있는 게 이게 중국 시장과 그 외에 다른 시장을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그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이 이 주식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민간 기업들을 살리는 쪽으로 외에는 지금 이러한 그 트럼프의 어떤 관세의 어떤 이 외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좀 분명히 좀 길이 열렸고 중국 정부가 중국 주식 시장을 보는 관점, 그다음에 중국의 민간 기업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분명히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져서 분명히 2, 3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좀 다른 거는 맞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주, 기술 굴기 이런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성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이지만 중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 일색이다가 한순간에 뭔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있냐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발표됐던 물가 목표치인데요. 네. 2%로 제시가 됐거든요. 양회 이제 전인대에서. 근데 이게 20년 만에 가장 낮은 물가 목표치라고 하더라고요.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 미만의 물가 목표치를 제시한 건데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다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04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네. 뭐 20년 만이고 사실 이제 중국 같이 이제 중국이 또 이렇게 그 물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되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었던, 그리고 사실 이제 천안문 사태 전에도 80년대 그 중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좀 아픈 기억들이 있었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어쨌든 좀 잡아야 된다. 그리고 물가를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물가에 대해서 목표치를 좀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물가는 좀 디플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무님 중국 얘기까지 해봤고 네. 우리 시장 얘기를 이제는 좀 듣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그래도 견조하다. 미국이 흔들리는 것에 비해서는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뭔가 뚜렷하게 가지고 가는 어떤 섹터도 부진하고 뚜렷하게 경제에서의 뭐 좋은 면도 없고 이걸 장기적으로까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언제나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증시를 보는 상무님의 네. 시각은요? 사실 지금은 약간 좀 방향성이 좀 모호해지긴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19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코스피 막 2,700 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생각보다 1, 2월 달에 성과만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앞서면서 작년에서의 어떤 부진을 완전히 좀 떨쳐내고 좀 앞으로 가는, 선도하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2월 20일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2월 28일 날 주가가 급락하면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나 이제 추세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이 좀 모호해진,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의 폭, 소위 말하는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대부분 기업들의 이익이 이 수출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압박이 있고 또 수출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센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뭐 테마주, 그 다음에 뭐 조선이나 방산처럼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좀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산업으로만 포커스가 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유럽이 그저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여과 없이
당하고 있기만 한 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양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정책들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로 나오게 되면은 저희 한국의 수출도 바닥은 어쨌든 잡아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저점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뭐 2,400대가 안 됐을 때보다는 조금씩 지금 저점은 약간씩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대신에 주가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을 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그 상위 어떤 대형주들 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조심을 하고, 그 외에 작년에도 좀 좋았고 올해도 이제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 미디어 엔터, 뭐 제약 바이오 이런 류의 산업들, 그러니까 관세에서 약간 좀 비켜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가 열리는 것까지는 좀 더 조건이 필요한데 하방은 단단해지는 걸 당분간은 예상하셨는데, 그럼 위가 열리려면 조금 더 공격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수출의 어떤 바닥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지표를 보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지난달 2월 달에 저희 한국의 일평균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 5.5%가 이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의 수출의 바닥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한 15%에서 한 20% 가까이 수출이 감소가 됐을 때 바닥을 좀 형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수출이 감소세가 나고 난 다음에 바닥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반년이 그렇게 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월에 이제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에 수출은 저점을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저희가 수출이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상반기에는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 원화가 약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차를 또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 그래도 하반기의 수출은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반기가 되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윤곽을 잡을 거고, 그때부터는 또 미국의 감세 정책이 또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좀 시장은 그때부터는 또 조금 지금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불안감 조성 측면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항상 몇 월 위기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든지, 어떤 건설 쪽의 경우가 너무 안 좋다, 일부 기업에서는 유동성 마련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고도 있고, 산업활동 동향도 보면 뭐 생산, 소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지표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4월 같은 경우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이제 공개되는 네네. 달이니까요. 4월 위기설, 이 위기가 좀 더 번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약간 좀 과장된 건가요? 과장됐다라고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사실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수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네. 쪽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업 같은 경우도 내수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처져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이제 뭐 1등하는 어떤 쿠팡만 좀 그러니까요. 건재하고 네.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그 기업들이 망하는 뭐 이런 그 줄도산으로 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자구책을 내어서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서, 업황 내에서 이제 구조조정이나 재편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재편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개별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재편이 되게 되면은 재편된 소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또 활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좀 위기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 좀 벗어나고 나면은 시장은 또 한 번 좀 안정을 찾을 거고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의외로 또 좀 그 살아남은 승자의 어떤 그런 그 성과를 네.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수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의외로 현대백화점 같은 주가 보시면은 그러게요. 생각보다 나쁘지 네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에서 나름 또 수혜를 받는 섹터들도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모습들이 지금 되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색깔도 분명하지 않고 어려운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하반기가 됐을 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 고맙습니다.